근데 이건 남자끼리의 언어를 이성에게 써버리는 남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들이 이제 연애할 때는 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때는 이성적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도파민이 나와서 그렇대요. 의욕을 샘솟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흥분 물질. 그냥 미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미쳐가지고 호르몬 나와가지고 막 집에 가다가도 자기야 이러고 하고 막.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성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 생활 해보면 남자가 계속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여성분들은 이 남자가 변했다고 계속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오빠 변했어. 그럼 이제 남자는 그냥 피곤하다. 나 지금 좀 피곤해. 그럼 나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어떻게 해,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우리는 막 도파민이 나올 때 막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막 결혼 한 달 전에 상견례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진짜 어머니 잘 살게요. 그리고 몇 달 살다 어머니 못 살겠습니다. 종자가 똑같네요, 어머니. 근데 그런 집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자꾸 너무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보다는 언어에 대한 문제가 전 많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외국 가서 삶을 살기 어렵거든요. 해봐야 구경입니다. 해봐야 관광. 그래서 결혼하기 전이라면 사실 우린 조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국을 돌면서 결혼하기 전이라면 모국어가 좋은 남성에게 베팅하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도파민이 떨어지면 이 남자는 원래 자기 언어를 쓴대요. 그걸 모국어라고 해요. 그럼 모국어 확인하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부모님이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 영향을 준 스승. 이 남자가 많이 본 책, 영화, 음악, 도대체 뭘 듣고 자랐는지. 이 사람의 언어값이 뭔지. 그거를 보시는 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리스크를 좀 더 줄이겠죠. 그래서 오늘 결혼 전에 연인으로서 여기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탁월한 선택하신 거예요. 이번에 충전을 요청하신 분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다는 남편분입니다. 벌벌 떨고 있다는 남편분입니다. 재작년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저희는 평소엔 참 즐겁게 잘 지내는데 한 번씩 제 실수로 와이프의 화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연애할 땐 이렇게까지 화를 많이 내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는 화를 많이 내요. 화를 낼 때마다 아무리 사과해도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화를 냅니다. 일기장 같은. 한 번씩 제 실수로 와이프의 화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 번씩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물론 항상 그런 얘기 듣거든요. 일단 어디 계신지 한번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 계시죠? 남편분 손도 이렇게 드시네요. 지금도 눈치를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최근에 화내신 적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군대나 이런 데에서는 뭐 이렇게 빨래를 막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넣어서 빨았나 봐요. 근데 이제 사실 뭐 흰 빨래, 뭐 속옷, 뭔지 뭐 알것 같아. 겉옷 이게 다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저한테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 뭐 다 넣었어요. 그것도 넣고 뭐 과탄산 뭐 그런 것도 넣고 세제도 넣고. 아이고. 뭐 뜨거운 물로 돌렸더니 그냥 뭐 이제 옷이 다 망가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떡해. 근데 이제 사과를 하는데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지? 이걸 알려줘야 되나? 너무 기본적인 건데. 알아서 좀 하지. 알아서 좀 하지.
아직 군대 갔다 왔는데 그것도 뭐 색깔을 통일시켜? 다 알려줘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아내분이 오빠 자기야 이렇게 하지 마라고 좀 알아들을 만하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난 못 알아들었는데? 어떠세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냥 근데 작게도 화냈다가 세게도 화냈다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주로 그러면 어떤 걸로 많이 좀 화를 내셨어요, 아내분이? 생각드는 것 중.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진짜 기억이 안 나. 지금 또 끌어오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야? 근데 한 번에 또 폭발합니다. 나가자마자 그냥 또 끝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혼나면 약간 이게 사람이 이렇게 딱 돼버리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돼버리는 되는, 게. 예, 맞아요. 많이 혼나보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건데 저도 네. 지금 되게 거울을 보는 느낌인 게 제가 이게 잘못한 건 알겠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확 하고 다가오면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먼저지 그렇게 우린 되더라고요. 빨래를 좀 잘했으면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가 먼저 되다 보니까 그걸 또 살짝 까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정확한 아, 거. 그렇습니까? 아내분은 좀 이렇게 대변에서 우리 김하나 아나운서가 남편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들어보시니까. 그냥 다 남자는 다 똑같구나.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양쪽 분 입장에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은 갑자기는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 그러면 갑자기? 내가 갑자기야? 이렇게 하면서 더 화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성이나 그 남성은 갑자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에 저는 이제 쌓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남편이 하는 거 사실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나 10번 참았어요. 근데 11번이 돼서 그날 내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맞아. 네. 근데 내 컨디션이 좋으면 참아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때까지 10번 참았던 게 빵 하고 터지는 거거나. 두 번째, 남편하고나 아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과거에 쌓인 게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안 마시는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가 마셔야 할 술을 다 마셔버리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뭐 집안에 어떤 폭력적인 위해를 가하는 걸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술을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뭐 대학생 때 뭐 연애를 하고 이럴 때 너무 좋아요, 이 사람. 다 좋아. 외적 매력도 있고 뭐 나랑 대화도 잘 되고 다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술을 먹네요. 그리고는 뭐 술이 취해. 그러면 바로 뭐 앞뒤 이런 거 없이 딱 그만둬. 그러니까 갑자기 다 관계를 그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 여성이 생각하기에 모르지, 이유를. 오빠 이런 걸 갖고 왜 그렇게 민감해? 네. 마실 수도 있다. 내가 술을 엄청 마신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됐어. 그만둬. 나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말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사귀는 친구한테 야 우리 아버지 술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엄마 때렸어. 나 그러니까 술 먹지 마. 이런 거 말하는 거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싫을 수 있죠. 자기 치부니까. 우리 집안에 대한 치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자존감이 좋지 않으면 말 못해요. 그러면 이제 아내분께 여쭈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참은 거야? 아니면 내 과거에 참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과의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과거와 나와의 문제가 약간 억울하게 이 사람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사실 제 생각에는 11번이 아니라 한 꽤 많이 더 참고 이야기를 왜냐면 조금 약간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 참다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참고 참다가 네네네. 소심한 사람을 아예 뒤지게 해버리는. 제가 예전에 신안이라는 곳에 대파 촬영을 갔는데 신안 대파가 되게 이렇게 여기 하얀 부분이 길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고운 모래에서 자라는데 이제 이랑을 파서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하얀 부분이 긴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한글을 모르셨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엄마가 한글을 모르니까 엄마 나 영안사전 사야 돼 돈 줘 이랬어요. 엄마가 주더라고요. 한 2주 있다 한영사전 사야 돼 돈 줘 이랬어요. 돈을 또 주더라고요. 또 2주 있다 프라임 사전 사야 돼 돈 줘 이랬어요. 엄마가 그때는 너 저번에 뭐 안 샀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엄마 그건 영안, 한영, 이건 프라임. 다 다른 거야. 그러면서 엄마 눈을 딱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엄마 눈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글 모르시니까. 그냥 엄마가 이제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제가 오락실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고 저희 딸이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되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되면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 알아요. 내용으로는 몰라요. 맞아. 근데 약간 헤르츠로 알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그 수십 년 전에 엄마 표정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엄마가 알았구나. 근데 모르는 척 해줬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덮어줘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내 잘못을, 내 실수를 알고도 그 연약함을 감싸줘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안 본 척해주고 모르는 척해주고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생기면 어디서 날 속이려고 그래? 내 성격 알아 몰라. 나 원래 진짜 이런 방울뱀 소리 나오고 이제. 그리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엄마가 모르는 척 해줬다는 걸 거의 40년 있다 알았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흙처럼 그 대파를 상처 입기 쉬운 곳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은 아시겠지만 논리로만은 절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이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사실 혼자 사는 게 훨씬 자유롭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만큼만 상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해선 알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예쁜 단어를 골라 예쁜 칭찬을 하고 예쁜 밤을 만들 것 결혼에 속도 차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한 번 싸우면 화해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고민입니다. 바로 화푸는 속도 차이 때문인데요. 저는 화가 나면 바로 이야기하고 풀어야 하는 성격인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처음 싸웠을 때는 화해할 때까지 무려 2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남편은 속으로 삭히는 편이에요. 저는 너무 답답한데 남편이 풀릴 때까지 입을 닫고 기다려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싸우고 화해할 때 어색하고 부끄러운데 먼저 화해를 청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화해하는 꿀팁도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이분들 익명 네, 속도 차이 신혼부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그랬죠? 2년 됐습니다. 네. 24시간까지 얘기를 안 해봤다라는 말씀에 저는 많이 놀랐고요. 보통 부부는 2달까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짧은 게 아니라 신혼이라서. 아니 24시간 신혼이면은 24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이게 집동물 같은 사람인지 야생동물 같은 사람인지를 알고 결혼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내 남편이 야생동물 같냐, 집동물 같냐. 굳이 묻는다면 그걸 물어보면 좋아요. 자기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나 누군가에게 좀 칭찬과 인정은 받은 적이 있어? 어때? 힘들다고 할 때 위로를 좀 받은 적은 있어? 그러면 그걸 받지 못한 야생동물처럼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보단 남자에게 좀 심해요. 이 남자들은 누구를 경험했냐면 권위주의자를 경험해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빠고 넌 자식이고 너 몇 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컸나 보니까 위로와 칭찬을 되게 못 받은 거예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려고 했던 사람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간 야생동물처럼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낳는데 야생에서 키워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의 3, 4, 50대, 특별히 4, 50대 남자는요.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뭘 받았냐면 주의와 경계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빠 뭐 이번에 시험 합격했어요. 그러면 겸손하고 이 새끼야. 아빠는 엄청 힘들게 컸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새끼야. 칡을 먹으면서 학교를 막 동생들 전부 아빠가 키우고 있어. 칡. 원래 시험 합격한 게 주제였는데 뭐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빠 인생 스토리로 칡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아들들은 이제 생각해요. 아,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안 돼. 그러하니 우리 남편분이 한번 마이크 잡아보시고 우리 선생님은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선생님이 좀 집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야생동물처럼 성장했습니까? 저는 완전 야생동물처럼 자란 것 같아요. 가장 그 야생동물처럼 자라게 한 어떤 뭐 원인이 있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집이 엄청 보수적이었고 아버지가 뭐 표현을 하는 거를 저는 거의 못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제가 뭔가 좀 찡찡댈 때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참고 살아라. 약간 이러신 분이고 좀 요즘엔 좀 저를 좀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가족을 통해서 자라와가지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푸는 방식에서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야생동물들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야생동물들이 같이 모여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지들 영역에서만 살아요. 그럼 같이 모여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그 뭐 양, 임팔라. 예? 임팔라. 뭐 같이 모여있는 친구들 있어요. 약간 순둥순둥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있는. 근데 야생동물들은 전혀 종이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잘 안 있어요. 그러면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치료하나 봤더니 아프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폐쇄적이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런 이해도가 없으니까 이 새끼가 나를 무시하고 들어갔네? 쇠꼬챙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쇠꼬챙이 같은 거 찾아가지고 나와 이 새끼야. 야, 안 나와? 나와. 나 지금 24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던 야생동물이 이렇게 계속 찍을 거 아니에요. 쇠꼬치로.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려. 아니면 엄청 빨리 나와서 그 여자를 때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자기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모르겠다. 그리고 집을 찾아오기가 힘들어. 그리고는 내가 왜 이랬지? 그렇지만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이 남편이 하는 일은 되게 전문가가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남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교수도 되고
리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속이 좁지? 왜 이렇게 잘 삐지지? 왜 이렇게 자꾸 동굴 들어가? 공구리 쳐버려 이거? 이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이 사람이 가장 자기가 편안한 인간에게만 보여주는 자기거든요. 자기가 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근데 너무 미안하죠. 왜 그걸 왜 아내한테 해요? 어렸을 적 내 부모가 받아줬으면 좋았을 거거든요. 근데 내 부모도 사정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양육을 못한 거예요. 그들도 지금의 우리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에 힘이 있어서 아, 내가 그러면 좀 받아준다, 내 남편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화도 많고 너무 내가 극단적일 때도 있고 그때마다 아내가 아이고 얼마나 힘들으면 또 그래. 아이고 일로 와. 그러면 그 사랑 앞에 그 야생동물이 녹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집동물이 귀여움을 부리는 것보다 때로는 더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일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가지고 저를 이해를 하는데 뭐가 좀 싫냐면 그래요.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빨리 화해를 하면은 조금 더 행복한 시간, 맛있는 거를 같이 먹을 시간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도 좀 있을까요? 그걸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밖에서 기다려준다라고 생각할 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그 시간이 좀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기다려준다고 얘기했을 때요? 그렇죠. 오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오빠 좀 그런 시간 가져. 또 오빠 그러면 또 나 좀 뭐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그 남자 그 여자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미안하다, 두 번째 고맙다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여기서 나가야지. 그리고 이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니까 평생 샤넬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뭐 좋은 거 이렇게 동굴 앞에 좋아하는 거 제사상처럼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이 이렇게 지도 밤에 배고프니까 생선구이. 냄새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아내한테 좀 남편분은 미안한 게 있으세요? 네, 많이 미안하고요. 제 와이프가 항상 요구하는 게 이제 싸우면 먼저 이제 말을 좀 걸어달라. 왜냐면은 제가 동굴에 숨어 있는 동안 본인은 이제 그게 1년 같은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 힘들지,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아직도 알고 있는데도 막상 저도 그 현실로 닥치면 행동으로 잘 안 나가요. 그거는 자존심인 것 같아요? 어색함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좀 찾아와줘.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와이프도 그건 힘드니까 제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기적이지 않아요? 24시간 동안 본인 동굴에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끝나는지를 계속 눈치를 보다가 먼저 말 걸기까지 원하시면 뭐 아내분이 너무 힘들 것도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말까지 걸어달라고는 좀 못하고 있고 최대한 동굴에서의 시간을 빨리 줄이고 그 대신에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밖에서 꼬챙이로 좀 찌르지는 말아달라. 밖에서 좀 환하게 웃고 있어달라. 그런 거를 좀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엔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그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환원하시고 무소유 이루시고 5일 만에 집에 오셔서 엄마하고 또 UFC 하시고 이제 엄마 다음날 파트라시 되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싸울 것 같으면 엄마는 얼른 저한테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뭐 학교 운동장 같은데 뭐 근데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그때 이제 11시, 12시쯤 돼서 저도 너무 추우니까 이제 집에 들어갈까 하고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저희 마당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럼 당신이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머리로 신발장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충격.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시 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1시, 2시가 되면 너무 추워져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술 드시고 주무셔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니까 엄마가 막내 누나한테 저를 찾아오라고 그래요. 김미자, 연년생이에요. 그럼 그 김미자가 이제 와서 그 추운 동생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너무 추웠지. 힘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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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가 무섭지. 아빠 주무셔 얼른 가자. 근데 김미자가 저한테 와서 한 첫 마디는 겁쟁이 같은 새끼. 약간 지혜 씨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막내 누나가. 그래. 그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저희 김미자 말투가 이미자 씨. 갑쟁이 같은 새끼. 그러면서 넌 겁쟁이야. 나쁜 새끼야. 야, 네가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들어도 누나 말이 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저 말이 틀리면 왜 이렇게 틀린 말을 해? 그리고 나를 방어할 텐데 그래 누나 말이 맞지. 나 겁쟁이지. 어떡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총각 때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먼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지도 않아. 근데 날 좀 찾아와 줘. 자, 그런데 이게 또 잘못 가면 더 못돼져요. 그럼 이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더 상처를 주면서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더 깊이 와. 더 깊이 와. 그리고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빨리. 무서워.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당신 나 사랑할 수 있어? 난 그 사랑을 원해. 너는 잘못된 사람. 사실은 괄로 치고 이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걸 난 받고 싶어. 우리가 알아야 돼, 일단. 그걸 당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정말 제일 먼저 찾아와 줘야 될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젠 어른이 된 우리예요. 그때 내 아이에게로 가서 야, 너 잘한 거야. 너무 훌륭해. 이만만 해도 괜찮아. 김미자 말 믿지 마. 맞는 말이지. 맞아. 겁쟁이 아니야. 겁쟁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선생님도 다른 분들도 혹시 우리 마음 안에 그 아이들이 있다면 자꾸 그 아이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줘라고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원인도 모르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그들은 오히려 나 때문에 뭔가 힘든 게 있는데 그들에게 내 과거로 찾아와서 그 아이를 터치해주라? 쉽진 않죠. 오늘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 하고 살려면 무슨 말 좀 큰 소리로 하고 싶어요? 과거의 나의 결핍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전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어제 밤에도 싸우고 왔는데 어제 밤이면 아직 안 풀렸겠네요. 동굴에 계실 텐데. 아직 24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오늘 혹시 이럴까봐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왔는데 너무 항상 이제 싸울 때마다 회피하는 나 때문에 항상 마음고생이 많아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좀 더 화해 용기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런 남자가 돼볼게. 사랑해. 다음 비밀은요 좀 충격적이에요.
김창호 선생님이 약간 귀를 좀 막으셔야 될 것 같은 게 좀 놀라실 것 같아서. 자, 남편이 김창호 선생님을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남편이 김창호 선생님을 엄청 싫어해요. 김창호 선생님을 엄청 싫어해요. 같이 TV를 보다가도 선생님이 나오면 못 보게 채널을 돌려버릴 정도입니다. 반면에 저는 김창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요즘은 남편 없을 때 몰래 보고 있답니다. 선생님의 재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언젠가 올 줄 알았는데 그 오늘이었군요. 야, 근데 이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사실 그러게요. 개인적으로는 같이 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하는데 그러게요. 어디 지금 계시죠? 어디 계신지 혹시 손을 들어보도 저기 뒤에 계십니다. 저 형님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 형님 알거든요. 유일하게 다 박수 치고 계셨는데 저 형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셨거든요. 아니, 진짜 저 양팔걸이에 남편분이 김창호 선생님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점이 왜 그렇게 싫다고 하시나요? 소통으로 좀 부재가 많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좀 풀었으면 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런 말은 나도 한다. 그러면서 저런 말 듣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진짜 TV에서 함께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어떤 게? 생긴 게 뭐 재수 없다. 재수 없다. 아마도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 잘생겼다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기생오래비 같다는 얘기 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우리 강사님이 남편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타격감이 뭐 그렇게 뭐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미안해요. 진짜. 아니 근데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내 남편이 들어야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그때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여성들이 보통 자기야 김창옥 강사님 알아? 김창옥 교수님 알아? 그러면 남자들은 일단 저부터도 님이라는 단어를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한테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뭔지 알겠어. 자기야 뭐 김창옥 강사님 알지?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새끼가 지가 말한 대로 사냐? 나 딱 말아 그런 새끼들.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셨어. 좋아하신다. 그 생긴 건 기생오래비처럼 느끼하게 생겨가지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유튜브로 아줌마들한테 이거 털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자기야 왜 그렇게 대도 안 한 말을 해?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듣고 자기도 변하려고 해야 돼. 가서 살아 그 새끼랑. 그 좋은 새끼하고 살라고. 나는 그런 감동이 없는 놈이야. 그러면 아유 인간아 좀 듣고 좀. 아니 무엇을 해봤어요? 아 순간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저. 저 형님 제 스타일입니다. 지금 열이 잔뜩 올라오니까 바로 그냥 캐시미어 벗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야, 제가 형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님이라는 단어는 좀 빼고 소개를 해라. 아 차라리 이름만. 자기야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있는데 뭐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냥 좀 웃기더라고. 자, 제가 지금 웃기더라고 할 때도 저를 띄우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내용은 별로 없어. 낮춰야 되는구나. 자기야 이거 한번 들어볼래? 그냥 똥 쌀 때 들어 자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들어요. 근데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 남자들이 그럼 뭐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한다고요. 한번 나 얘기해 줘 봐봐. 자기 듣기는 어떤 거 같아? 그러면 거기서 거의 남편들이 뭐 한번 줘봐. 그러면 듣고 한국말 잘하네 애가. 근데 당신은 이거 모르는 내용이고 당신은 이 사람 말을 듣고 변화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저를 공격해요. 내가 제가 남편 편이 아니라 남자 입장을 소개할게요. 그러면 남자는 엄청 오기 싫은데 온 거예요. 너무너무 오기 싫. 근데 그럼 여기 왜 왔겠어요? 아내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아니 근데 이게 뭐 오해일 수 있으니까 우리 남편분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우리 김창옥 선생님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김 선생님 잠깐 귀를 막으시고. 일단 우리 집사람이 어디 사연 보내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사연 많이 잘 안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강연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오는 길이 조금 힘들거든요. 열차 타고 KTX 타고 다시 여기 지하철 타고 와서 도보로 11분. 도보로 11분. 와 진짜 사랑꾼 진짜 사랑꾼. 근데 제가 발이 좀 아파서 조금 늦게 걷거든요. 네네네. 거기 못 들어갈까 봐 저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려고. 네. 안 챙기고. 또 질투가 많으시네. 근데 사랑이 고픈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질투를 하하고요. 아 애들한테도. 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팬이 있어요. 최수종 씨라고. 또 싫어하셔. 최수종 씨 나오는 건 못 봐요. 내가 솔직히 같이 없을 때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안 본 게 아니에요. 안 본 게 아니야. 그런데 제 직장 선배인데 별명이 기생오래비였어요. 별명이. 20년을 그 선배를 안 봤는데 그런데 생긴 게 눈 부리부리하고 쌍꺼풀 친하고 항상 저기 보면은 2대8 가르마하고 있잖아요. 너무 똑같구나. 자꾸 얼굴이 생각이 나니까. 그럼 뭔지 너무 알고 싫지. 난 이해해요. 너무 싫지. 그럼. 맞아. 그래서 볼륨 올리면은 볼륨 줄이라고. 아니 근데 진짜 이해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대상이 너무 똑같이 생기면 네. 일단 그냥 좋게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이해는 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신생아를 이제 우리가 양육하다 보면 이런 욕조통에다가 놓고 목욕을 시키잖아요. 네네. 그럼 아이를 시키면서 때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아이는 빼고 물만 버려야 되는데. 근데 목욕물이 더러우니까 우리가 애도 같이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어렸을 적에 상대적으로 좋은 자녀로서의 기억이 많아요. 그러면 나도 결혼해서 얼른 애 낳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자녀였을 때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 그러면 난 결혼 안 할 거야. 나 애 안 낳고 싶어. 좋은 부모 될 자신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가 많아. 그럼 아버지처럼 생긴 사람 일단 싫어요. 맞아. 저렇게 선명하게 생기고 나 싫어. 일단 싫어. 이유도 없어. 그리고 굳이 인연 안 맺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 형님께서 뭐 저하고 닮은 그 누군가에게 난 너무 별로였어. 저의 기생 선배님에게. 근데 정말 오시기 어려운 자리 오신 거예요. 진짜 그건 아내에 대한 배려. 진짜 이거 핸드백 비싼 거 사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형님 어떻습니까? 제 얘기. 다 없앴습니다. 어떤 뭘요? 선입견 다 아, 없애고요. 선입견을 이제 다음에 나올 거니까 그 방송 봐야지. 이제 봐야잖아.